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달달한 정보로 여러분께 활력을 불어넣어줄 카페인 주식의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늘은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오후장 흐름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볼까요? 네, 오늘 그래도 조금 밀린 흐름에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프로그램 매수세로 간만에 증시가 한 1% 약가량 상승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반대로 또 오늘은 또 굉장히 또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중국의 PMI 지수가 그 지표보다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좀 시장에 대한 투심을 자극한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히는 그런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시황을 쓰고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곤 하는데 매일매일 보다 보면 그래서 좋은 종목이 그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게 왜 올랐지 할 때 이게 오르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저 같은 사람조차도 오히려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페인 주식에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본 거는 그래서 1분기에 상황 1분기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1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새는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도 좀 공부를 못한 편이었진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부를 못한 이유를 되짚어 본다면 복습을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습만 그렇죠. 하셨군요. 예습도 근데 많이 안 했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실제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실상을 보면은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나간 투자에 대해서 가장 복기를 많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부터 4월까지 어떠한 업황과 테마가 주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월에는 1월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1월 효과라고 하니까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으셨을 테고 1월에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오른 만큼 투자자분들의 계좌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나왔나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넥슨 매각이라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 넥슨이라고 국내 3N이라고 하죠.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친구들이 국내 게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넥슨이라는 큰 거물이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련주를 찾아보곤 하니까 이제 넥슨이 어떻게 보면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지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체로는 넥슨 GT, 넷게임즈, 넷마블, 넵튠 같은 이런 좀 자그마한 친구들이 많이 급등락을 하였고 원래는 좀 넷마블까지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넷마블은 좀 BTS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월에 매각 의사를 밝히고 2월에 예비 입찰, 3월에 적격 인수 후보 선정 요렇게까지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본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누가 인수하겠다 이게 확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얘기가 없죠. 탄센트가 한다, 디즈니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정되지 않는 조금 시일을 좀 가져야 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게임 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이는 분명하나 작년에 이제 2018년 게임 백서를 제가 한번 좀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게임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4위,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영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대비해서도 국내가 어떻게 보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확인할 수 있고 게임 산업의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약 14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게임 산업을 어떻게 보면 조금 영향력이 있는 넥슨 정도라면 군침을 가질 법한데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좀 비싸다는 의견이 좀 대다수이긴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이제 대북입니다. 대북이요. 작년 말부터 작년에 일단 한 차례 광풍이 한번 휩싸였고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김정은의 방중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대북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보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작년에 여름만큼 오르기엔 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런 그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6월까지 거의 한 6, 7월까지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대북주들이 그 이후부터 시장 약세와 그다음에 대북주의 이슈 소멸로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후에 1월 같은 경우에도 종목군을 살펴본다면 뭐 인프라 관련 종목군을 도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신 같은 이런 네. 친구들이 올랐고 12월에서부터 1월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한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아난티가 있습니다. 아난티 알고 있죠. 네. 짐 로저스의 투자에 대한 이슈로 네. 아난티가 많이 올랐는데 그 아난티에 관한 내용도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하겠고요. 네. 그 대북주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다. 이슈는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딱 뻥 터질 때 그 모멘텀으로 가기보다는 이슈 소멸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팔고 다시 그 이후에 사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수소차도 있었습니다. 1월 17일에 네. 수소경제 로드맵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까지 이제 수소차가 뭐야 이러면서 이거 수소폭탄과 터지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네. 저희가 화요일에 반성의 시간과 공부의 시간을 그쵸. 가지면서 수소차를 언급을 했었죠. 수소폭탄과 수소충전소는 다른 다르다. 개념이다. 예, 수소 충전이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다. 네. 수소차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자 이런 식으로 좀 전기차도 터진다. 예, 이런 전기차도 얘기를 터질 수 했었죠. 있다. 네. 예. BMW 버닝 에디션 맞아요.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그 루머들이 조금 더 빨리 사라졌으면 하고요. 네. 그 수소차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딱 강의만 보셔도 굉장히 자세하게 맞아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수소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1, 2년 투자하실 게 아니라면 한 3년, 5년까지 보신다면 정말 수소차로 굉장한 대박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조금 미약한 단계임은 사실입니다. 대다수 종목군들 그때 그 1월에 올랐던 종목군들을 보니까 네. 성창오토텍, 미코, 오토닉, 평화산업, JNK 히터.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린 종목과는 좀 다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르네요. 수소차에 직접적인 연관된 종목과 수소차에서 실제로 올라간 종목은 좀 다른 분위기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연관된 사업, 밸류 체인이 좀 더 확고한 사업에 투자하시라고 좀 더 추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예타 면제였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 좀 예타 면제가 좀 안 된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 예, 저희가 제가 수원 호매실에 사는데 네네. 호매실에 이제 예타가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또 이제 현수막이 달리면서 네. 이제 분위기가 그, 좀 안 좋았겠네요. 네, 저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그 의원들을 이제 굉장히 과격한 분위기가 지속되어 있는데 좀 네. 저희 동네에 통과됐으면 하고요. 그 경기를 올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면 일제로 건설이나 그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네. 국내 그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가 굉장히 기업의 설비 투자가 둔화되었고 많이 짓지도 않았습니다. 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SOC나 그런 그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을 떠올리는 그런 느낌과 함께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좀 터부시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이름 바꿔 생활형 SOC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죠. 근데 예타 면제와 함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행을 하겠다. 시도를 하겠다, 좀 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때 올랐던 1월에 올랐던 종목군들을 살펴보니까 그때 올랐던 종목군들은 뭐 시멘트 관련 종목군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쌍용량이나 아세아 시멘트 뭐 그런 그 시멘트 관련 종목군들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설 관련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건설보다 재료 네, 재료나 관련해서 그런 많이 걸로 올랐- 많이 올랐죠. 네. 큰 건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삽을 뜨면 실질적으로 농사도 1년이 걸리는데 그 제가 찾아보니까 네.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그 36개월 정도랍니다. 3년이 꼬박 걸리는군요. 네, 근데 이제 건설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기간을 기다리셔야 만족할 만한 최소한, 수익률을 그쵸. 얻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보여지고 있고 좀 괜찮은 친구들이라면 실제로 주가가 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으로만 이렇게 좀 웬만한 수익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건설업에 관해서는 조금 더 투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북 이슈까지 엮인다면 네. 조금 더 갈 법한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월로 보겠습니다. 네. 2월을 잠깐 보면 2월은 이제 큰 이슈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쵸. 2월이 좀 시장이 1월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오른 부분이 없었는데 네. 종목군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슈로 본다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뭐
결과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노딜이었죠. 네.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그것만 알았더라면 정말 수많은 투자의 기회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아침에만 다시 이제 깨어났을 때 네. 장 시작 전이었으면 해도 이제 동성제약을 매수했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텐데 이런 끊임없는 후회와 끊임없는 네. 그 반성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에 대한 이슈는 노딜로 끝났고 이게 3차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금 최근에 좀 폼페이오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3차 북미 회담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을 좀 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러시아도 가고 이제 중국도 바쁘시죠. 가고 이러면서 이제 나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아난티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아난티 한번 그 볼게요. 대북주 실질적으로 대북주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대북주라고 하면 관심이 조금 그쪽의 경제, 뭐 네네. 개성공단 쪽에 아, 예.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지원이 가는 그쪽으로 좀 대북주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네. 대북주라고 하면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개성공단과 맞아요. 그다음에 비료나 이런 식량 지원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의 대북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 한 여름까지만 해도 이제 대북주가 뭐 모든 종목이 대북주다. 뭐 이런 상황에서 맞아요. 정말 너도 화랑이 나도 막 불이 붙었다가 네. 그게 조금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북주라고 한다면 이제 비료나 사료 종목들. 근데 이제 비료 사료 같은 경우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동물, 우리 돼지 열병 관련해서도 네, 또 많이 그쵸. 올랐죠. 이제 우성 사료나 한일 사료 이런 친구들이나 아시아 종묘나 그런 종목들, 효성 OMB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랐는데 비료나 사료 같은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아난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난티. 아난티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아난티인데 이거 예전에는 에머슨 퍼시픽이었거든요. 에머슨 퍼시픽이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난티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 내건 얘기가 이제 브랜드명 강화입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그룹 안에서 네. 아난티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 아난티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레저용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그 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데 무슨 좀 레지던스 뭐라고 하죠? 그 좀 고급 빌라? 리조트. 같은 리조트.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에머슨 퍼시픽이랑 그룹은 이제 골프장이나 뭐 이런 제반 레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짐 로저스 아저씨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그런 것과 엮물려서 이름도 바꾸고 대체로 이제 이름 바꾼 친구들이 잘합니다. 잘 나갑니다. 아무래도 브랜드를 좀 같이 창출을 해야 되니까 뭔가 또 시도를 하겠죠. 네. 예, 조금 얘기를 좀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면 야구 선수 중에 손아섭 선수도 이름을 바꿔서 잘하지 않습니까? 예, 얘네 송광민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꾼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도 아난티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업에 집중하겠다. 거기에 이제 짐 로저스 아저씨가 오시면서 금강산 관광하자, 금강산 뭐 리조트 가자, 네. 가자 이러면서 이제 굉장한 투자를 하고 또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사명을 갤럭시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됩니다. 예. 애플이 이제 사명을 아이폰으로 바꾼 거. 네. 이제 예로 들은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군 자체의 브랜드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아이템으로 브랜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걸로 브랜드를 하나로 모으면은 굉장히 모멘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금강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금강산 관련하면 이제 통일교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제 일성건설이라든지 뭐 펜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네. 이런 친구들이 급등을 보이면서 예전에 또 얘기를 좀 그 곁다리로 보면 네. 일성건설은 옛날에 이제 대북 관련주 맞아요. 이름 때문에 예, 그렇죠. 일성. 네. 대북 관련주의 그 대다수 중에 종목 중에 고려나 일성이나 네.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잘 가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맞아요. 한번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2월에 큰 흐름을 놓았던 게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10의 이제 블록체인 지갑 탑재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안 관련주들, 라운드 맞아요. 시큐어라든지 K사인, 뭐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블록체인과 보안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좀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을 좀 내보려고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좀 코인이 많이 죽었긴 하고 코인 거래소도 뭐 많이 망했고 뭐 이랬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신기술이죠. 네, 네. 시대를 바꿀 만한 기술이라고 하고 5G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반도체 말씀드리고 OLED, 제약 바이오와 함께 이쪽 업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종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괜찮다고 하는 친구들은 종목권이 굉장히 작고 맞아요. 그나마 좀 좋을 만한 친구는 삼성 SDS 정도인데 이건 너무 크고 네. 좀 사이즈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가상화폐 시세보다도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이런 개인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업에 대한 그 비즈니스의 B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블록체인의 대다수의 모델들이 그런 것들을 실행케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금이나 할 때 그런 수수료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 네. 생활에 어떻게 보면 일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해볼 게 이제 카카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카카오가 이제 작년에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인수를 한 40개 업체를 하면서 카카오가 작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3월 기준 종속 기업이 93개라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예, 우리가 뭐 카카오 많이 보잖아요. 좀 있으면 그쵸. 카카오 증권도 나올 텐데 네. 예, 굉장히 좀 무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그런 블록체인도 했습니다. 맞아요. 하고-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그라운드 X를 통해서 네. 클레이튼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클레이라는 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6월에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나 소위 말해 통박을 좀 굴려보면 6월, 지금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그쵸. 좀 있으면 5월이고 6월이니까 그 카카오 관련과 보안 관련 종목군들 한번 다시금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때쯤이면 이제 카카오 증권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카오 증권이 카카오 그 뱅크와 함께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카톡으로 돈을 송금하듯이 이제 카톡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코인까지 곁들여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자산 관리, 우리가 토스나 뱅크 샐러드 같은 이런 것들을 쓰지만 그 종목 그 말씀드린 그 기업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방식들을 카카오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예, 이미 뭐 네, 카카오 그 기술도. 예약으로 뭘 예약하고 카카오 그쵸. 그 쇼핑으로 하고 저도 카카오 페이지 네. 예, 저도 막 그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기 때문에 맞아요. 막 신나게 보고 막 그러기 네. 때문에 거의 카카오에 반 종속돼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그렇게 카카오가 이렇게 사람들 속으로 신압으로 이렇게 딱 스며든다면 네이버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빅데이터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구글과 아마존에 대한 그런 그 방식과 좀 유사하다고 보여지고 네네.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정리도 하고 말씀을 좀 드려봐서 좀 특집으로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네. 이제 3월로 넘어가 3월로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3월 미세먼지 말씀드리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네. 1월, 2월까지 저희가 좀 신나게 달려왔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가 뭐 1월에 얘기를 해보면 뭐 넥슨 매각 있었고 뭐 북미 회담 앞두고 뭐 방중 얘기도 있었고 수소차 있었고요. 2월에는 뭐 저희 지금 뭐 갤럭시 블록체인 또 아난티 대북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좀 저희가 나눠봤는데 3월부터는 본격적인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네, 근데 이게 뭐 비단 봄에만 한정된 관련주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너무 좀 심각해졌죠 문제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사 맞아요. 중국에서 황사가 온다, 그러면서 막 잿빛 하늘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 그때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없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화면이 갑자기 좀 뿌얘졌다가 예, 한 하루 이틀 지나 없어지고. 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대다수가 뭐 하루 이틀 지나다가 없어지고. 근데 네. 이제 이게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그쵸. 중국에서 이제 그 공장을 때려짓고 하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국내로 오면서 네. 이것들이 좀 심화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몇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봅니다. 아, 어떤 산이 있을까요? 우선 미세먼지 관련주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이제 마스크, 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주를 이루죠. 그 끝이죠. 네. 예. 이 공기청정기를 차에 다느냐 집에 다느냐 휴대하느냐. 휴대하느냐 네. 예, 휴대도 있죠. 그쵸. 그리고 그 마스크 같은 경우도 산업에서 공장에서 쓰느냐 일반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그 필터를 하느냐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그 정해진 상태이고 맞아요. 그 매출이 증가하다고는 하지만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펌핑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좀 보인 건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중국을 컨트롤하지 못할 경우라면 네. 우리가 중국 쪽에 조금 더
좀 도와주면서 우리도 살자 느낌으로 중국 공장에 미세먼지 필터를 우리가 직접 달아주는 게 어떨까? 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좀 여기저기서 이제 그 뽀찌와 함께 이제 모기들이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삥땅을 치시겠지만 그건 상관없이 그거와 논외로 한번 중국 쪽에 공장들이 많은데 그런 공장에 필터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종목은 나노입니다. 예. 나노.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미세먼지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대장주라고 하면 위닉스가 있고 위닉스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개인 기억으로는 이제 딱 찍고 지금 보합에서 지지선에서 한번 볼까요? 네. 위닉스 한번 보고 갈게요. 네, 기억에 더듬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찍고 살짝 네.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요런 국면이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조금 짧게 보면 지수선에서 지금 잠깐 밀리고 올라오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지금 4,200억 원 아직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수소차에 대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뭐 1,000억, 200억, 2,000억 원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비슷합니다. 이거 외에는 뭐 오공, 웰크론, 뭐 하츠 이런 네. 친구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일 크거든요. 이거 위로 넘어가면 이제 웅진코웨이 그렇죠. 너무 커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에는 이 친구가 적당하다고 보여지고 코스닥 편입 지수 편입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은 위닉스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노 그때 말씀드렸죠. 나노도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가다서다 하고 있고 네. 아직 근데 시가총액이 많이 작습니다. 7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 세력의 큰형님만 믿고 가야 되긴 하지만 1월부터 올라간 흐름이 상승에 대한 그 지수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시세가 좀 있다고 보여지기 네네.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투자하실 분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는 뭐 특집에서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도 말씀드렸는데 네. 요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마스크를 하루 이틀 쓸 게 아니고 그렇죠. 미세먼지 농도를 초미세먼지를 볼 때마다 그리고 가정의 공기청정기가 거실에만 있었는데 방 안에까지 들어왔다면 네.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관련된 종목군에 좀 그 팬 관련 종목군들은 여름에 또 여름 수혜주로도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위닉스가 이제 제습기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 장마 관련주로도 또 체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대북과 방산주입니다. 네. 대북과 방산. 이제 대북주는 뭐 1월, 2월, 3월, 4월 항상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실망과 환희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었고요. 등락을 거듭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선 투자자분들이 이럴 바에는 반대쪽 포지션도 하나 매수를 하자. 소위 말해 그 양매수라고 하죠. 네. 다른 쪽 투자인데 그렇죠. 네, 양매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지 전략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해지 전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방산주를 보니까 이제 네. 방산주의 친구들이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같이 굉장히 좀 건실하고 좀 투자 실적도 나오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네. 뭐 대북이 있던 뭐 미사일을 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엉덩이가 안 움직여집니다. 네, 근데 빅텍 같은 친구는 정말 날아갑니다. 예, 그쵸. 거의 캥거루입니다. 그냥 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를 갈 것인지도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투자하실 거면 그냥 비중 나눠 다 하시는 게 다 낫다. 하시는 예. 게. 뭐 빅텍이 좀 무서우시다면 네. 퍼스텍이나 휴니드 같은 친구들도 근데 퍼스텍이나 휴니드가 빅텍이 한 15% 갈 때 그 친구들은 한 7, 8%에서 멈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빅텍을 잠깐 차트와 함께 보시면 빅텍을 한번 볼게요. 예, 정말 뭐 초 같죠. 예, 캥거루네요. 정말 네. 폴짝폴짝 뛰었다 내렸다 하는데 네. 지금도 뛰었다 내렸다 밀리면서 네. 시장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선 슬금슬금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대북주를 한번 보시면 네. 신원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잔잔바리이기 때문에 그쵸. 흐름을 조금 더 길게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한국항공우주 마지막.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지부진한- 예전에 네. 정말 그 큰 악재 이후에 굉장히 좀 지지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고 길게 있습니다. 가고 있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네. LIG 넥스원도 비슷한 흐름, 그렇게 크게 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비슷한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 이 LIG 낙선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면 네.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정권을 가리지 않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정권이 민주 정권, 그러니까 그 보수 정권이나 민주 정권이 네. 그 진보 정권이나 할 것 없이 국방부 예산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진보 정권이 높아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LIG 넥슨이나 그 한국항공우주 이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그 수주를 따내는 게 네.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없다는 그러면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밀린 부분에서 시장의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할 만한 공산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방산주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길게 투자를 해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그러니까 투자를 안정성이라고 하기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안정성을 담보한 투자, 어떻게 보면 실적에 기반한 투자라고 한다면 네.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또 네. 특집도 한번 했었죠. 했었죠 저희가. 종목군들 좀 오르고 있습니다. K사인만 좀 신나게 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군들이 좀 몇 개가 오르고 있는데 네. 이주열 총재가 진화를 하였죠. 이제 전혀 생각 없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행복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매수를 하시면서 이제 푸른 기술이라든지 뭐 맞아요. 한네트라든지 청컴넷 이런 친구들을 투자하시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그 두 가지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맞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부터 말씀을 드리면 팽팽해요. 네. 이거는 굉장히 그 다루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잔잔바리일 때 그냥 5%에서 한 7% 그러니까 선발대 보내놓고 이게 날아가면 날아갈 때 맞춰서 추매해서 본전 맞추고 거기서 이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 계좌가 그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몇 층 구조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오스 뭐 2만 원 구조대, 뭐 네. 리플 뭐 4,000원대 구조대, 4,000층 구조, 4,000층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관련주들도 청컴넷이나 한네트나 푸른기술이나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 종목군들이 한번 오를 때 신나게 오르지만 빠질 때도 정말 신나게 빠집니다. 빠지죠. 예. 네. 밀릴 때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로 넘어가 보면 네. 4월은 조금 이슈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슈가 좀 4월에 워낙 많았어요. 근데 가장 핫했던 거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와 5G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뭐 지금부터 4월부터 뭐 후까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계속 좀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나 5G는 개인적으로 중장기보다는 몇 년을 좀 더 봐야 몇 될 것 년을 같고요. 더. 그 이유가 네.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33조로 하였고 네. 뭐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를 짓고 반도체 학과를 짓고 근데 반도체 학과만 따져보면 반도체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네. 만학도가 돼서 제가 들어가면은 4년 뒤에 나오지 네. 않습니까? 뭐 조기 졸업한다고 해도 3년인데. 그렇죠. 그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반도체를 뭐 초미세 뭐 그 나노 공정을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서브 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뭐 하고 뭐 하려면 시간이 좀 최소한 오래 몇 년, 걸리겠죠. 예. 네. 그거와 투자를 한번 동일시하시기 바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네. 최근에 정말 오래 봐야겠네요. 반도체의 이익이 굉장히 급감하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삼성전자 실적 뭐 몇 번 이 오감만족이나 이 카페인 주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1분기에 6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작년 기준으로 작년 대비 한 60% 감익이 된 건데 그렇죠.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좀 상황을 다르게 보자면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제 인텔이라는 우리가 인텔 아시죠? 알죠. 인텔 코어 해가지고 이런 네. 친구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였습니다. 원래 인텔이 메모리 쪽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원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는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고 그쵸. 기술력이 좀 어려우니까 네. 한두 해로 따라갈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제 메모리로 집중하자. 네. 그래서 메모리 하다가 이제 작년에 한번 제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인텔이 정신 차리고 다시 약진한 부분에서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텔 비롯해서 이제 해외 쪽에 특화된 게 아닌가. 근데 인텔만 그런 게 아니고 5G 쪽만 다시 보더라도 네. 화웨이와 퀄컴에 대한 이슈에서 삼성전자가 극강의 우위를 보이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뭐 물론 우위를 보이긴 하지만 네. 화웨이 쪽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그러나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굉장히
약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가는 국면에서 맞아요. 다른 친구들이 더 갈 수가 있어요. 뭐 네. 테스나, KC텍이나 원희가 IPS나 뭐 이런 친구들 덕산 OLED 쪽으로 돌아가본다면 OLED 쪽도 더 가는 친구들이 더 갈지언정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5G에 대한 밸류 체인도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5G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야? 다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예, 다운로드 네. 빨라지겠네. 개꿀 이게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개괄 자체가 산업이 혁명되는 거죠. 예, 네. 포괄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핸드폰 하면 가로 본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로 본능 있고 뭐 이렇게 슬라이드 하고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폴더 있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 넘어오면서 터치가 되면서 네. 터치하니까 이제 아이폰이 장난 아니게 되었고 이게 폴더블이 되었고 이제 시장이 개화된 것처럼 네. 지금 폴더폰이나 뭐 지금 가로 본능 쓰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잖아요. 거의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5G를 통해서 IoT와 뭐 4차 산업에 대한 뭐 보안 쪽, 블록체인,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업체, 시스템 반도체 5G에 대한 기본적인 선행 조건이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와 그 서비스 센터,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구글과 아마존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죠. 칩 달라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더 큰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업 재편이 있었습니다. 항공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섹션이죠. 이제 네. 대한항공, 이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이스죠. 우선- 두 개 다 이야기가 시끌벅적했어요. 네, 이번에. 시끌벅적하고 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대한항공 쪽을 보면 이제 금호 쪽이니까, 네. 예, 아니군요. 대한항공과 금호 아시아나죠. 예, 네. 대한항공과 금호 아시아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이제 한진칼이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인데, 그렇죠.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내용이 다르죠. 이제 네. 그 경영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에서 채권단에 대한 매각. 그런데 네. 아시아나항공을 통매각할 것이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있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거와 별개로 이제 조양호 회장님의 별세에 의해서 네. 이제 지분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두 가지 섹션은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랐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번 네. 시세를 줬다 내려왔던 종목군들은 다시 시세를 주기 위해서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죠. 기존 모멘텀에 대비해서 몇 배가 더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제주항공과 진에어입니다. 한번 차트 함께 제주항공과 보시면 진에어. 네. 또 5월에는 조금 저가 항공사들이 조금 오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여행 있으면 많이 가고. 휴일이니까 좀 가는 네. 것도 있고 성수기에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제주항공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진에어도 비슷합니다. 진에어가 근데 한번 시세를 좀 더 크게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 LCC에 대한 특징은 항공업의 전반적인 특징과 비슷합니다. 돈을 잘 법니다. 일단 항공업,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매물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에 대한 그 대규모 그룹 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일질적으로 돈을 잘 벌거든요. 그렇죠. 한화가 이번에 그 면세점을 철수하면서 네. 내건 이유가 돈이 안 돼서 하긴 저도 면세점을 63빌딩 면세점 가봤는데 네.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 안 합니다. 아, 그쵸. 네, 그렇죠. 하는 것만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면세점은 네. 가도 다른 데를 가지 차라리 그 그쵸.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명동에. 네. 저 명동을 얼마 전에 주말에 가봤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많죠. 네. 이게 중국이 사드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 네. 정도인데 그래도 뭐 이게 만약에 정말 해지되고 막 다 한한령 다 풀리고 막 진짜 따이공들 몰려오면 네. 장난 아니거든요. 명동이 중국화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더 심화될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 대한 선별된 투자 전략이 한번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보고 네. 싶고 주변에 주목하라. 제주항공과 진에어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 BTS였습니다.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 데뷔가 아니고 이제 컴백을 하면서 했죠.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제가 준비할 때 이제 역사를 새로 쓰는 그룹. 이라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산업과 흐름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따라오지 못한다. 예찬론을. 네, 굉장합니다. 저도 그 정회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미 팬카페에 가입한 입장으로서 네. 이 BTS가 이번에 맵 더 소울이라는 이 앨범이 어느 정도냐면 네. 앨범 한번 예찬을 초동-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찬 타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때 걸그룹 말씀드렸다 했을 때 아이즈원이라는 친구들이 초동 물량을 깼습니다. 13만 9천 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가 킬디스 러브인가 그걸로 깼습니다. 네. 14만을 깼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와이스가
또 깼어요. 이번에 네. 트와이스 노래 나왔어요. 팬시인가 걸로 나왔는데 그게 15만을 깼습니다. 그래서 걸그룹 최초 15만 초동 돌파. 그러니까 초동이라고 대단하네요. 하면 앨범 발매하고 일주일간에 집계 결과를 그 얘기하는 우리 거죠? 팬들이 그 원스가 몇 장을 샀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BTS 아민의 급이 다릅니다. 이번에 초동 물량 기준 218만을 기록하였습니다. 200만이. 네. 그 앨범만 200만이면 요즘에 앨범 시장이 좀 많이 죽은 편인데도 죽은 정말 앨범도 살리는 게 지금 진짜 BTS입니다. 장난 굉장하기 아니네요. 때문에 네. 최근에 엔터업에 굉장한 악재들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시장에 대한 그 주가적인 레벨업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위기가 그쵸. 있습니다. 물론 실적도 생각보다 좀 덜 나온 측면이 있었고요. 또 SM이라 국내 3사, JYP나 YG 같은 경우, 특히 YG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쵸. 조정을 받았고 네. JYP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았고 S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BTS라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테마적으로 해서 그 BTS의 그런 건강한 그런 그 정신이 네. 실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아무쪼록 좀 더 좀 다시 레벨업하는 주가가 레벨업하는 국면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 상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BTS를 되게 좋아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별건 없는데 네. 그 춤 직캠 보다가 네. 그러니까 그 직캠 영상을 네. 이제 보다가 남자 것도 보거든요. 저는 네네. 원래 저 예를 들어 신입 그룹이 나오면 네네. 무조건 봅니다. 이게 혹시 어떤가? 돈이 될까 해가지고 아. 예. NCT나 이런 거 좀 다 봤거든요. 보시는데, 그런 걸 엑소나 이런 걸 봤는데 BTS 노래를 보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BTS 팬들이 그 BTS 노래에 대해서나 특히 BTS 앨범에 대해서 뮤비에 대해서의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네.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영화가 좋다 이런 김영식 아저씨가 아저씨가 나와서, 네. 소개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그걸 소개를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 그 피땀 눈물 해석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하거든요. 예, 그게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돼지열병입니다. 돼지열병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꿀꿀 예, 돼지열병인데 그 돼지열병 지난번에 얘기했을 땐 제가 그 돼지열병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내에 맞아요. 상륙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상륙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동물 백신 네. 우리가 약으로 치료할 건지 아니면 그 돼지고기 관련주로 돈육으로 갈 건지. 돈육으로 한다면 우리손 FNG랑 선진 말씀드렸고 뭐 백신 관련 종목이라면 파로, 이글벳 뭐 네.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6개까지는 제가 좀 그때는 체크를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마니커, 그러니까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총액 순으로는 하림이 제일 크고요. 다 아시잖아요. 네. 하림. 그 다음에 이제 마니커. 네. 그 다음에 이제 체리브로인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할인부터 볼게요. 네. 할인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애게할 수 있겠지만 3,200원부터 4,000원이니까 한 20% 정도 올랐죠. 네. 그리고 마니커. 공매도 오늘은 또 공매도 제한이 걸리고 마니커. 마니커는 뭐 실검에 며칠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체리브로.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죠. 네, 마니커가 제일 큽니다. 그쵸. 이름 따라 주식이 간다고 마니커. 마니커. 네, 장난 아니죠. 네. 정말 크죠. 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개 그 돈육 관련주 특히 우리손 FNG나 선진 하이포크에 네. 대한 그 삼겹살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선진 관련 종목군들 한번 좀 차트 함께 보시면 네, 선진 한번 볼게요. 좀 많이 죽었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좀 이벤트가 죽었으면서 우리손 FNG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좀 모멘텀이 있으려면 이제 조금 더 이슈가 좀 추가 증첩이 그쵸. 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이나 이슈 매매, 테마주 매매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밀린 친구들이 다시 가려면 모멘텀이 한두 개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많아요. 중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북주 관련 이슈가 한번 빵 터졌다가 이슈가 딱 소멸되는데 그 다음에 대북주가 나오려면 진짜 엄청나게 좀 더 뭐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인사동에서 떡볶이 한번 먹어줘야 돼요. 네, 그렇죠? 폼페이오가 막 그 네. 공중제비 돌면서 뭐 회담장 들어가고 이래야 사람들이 와 뭐지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그때 매수를 하지.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네. 돼야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예. 그래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트럼프가 흑발 염색하고 뭐 김정은이 백발 염색을 하고 이러면서 만난다. 이러면 진짜 풀베팅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거 아니라면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모멘텀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드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리광산. 이건 구리광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그쵸. 이러면서 그 주가가 박살이 났죠. 네네. 그러면서 허위 하나 말씀드린 게 사실이다. 작년 7월에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코인도 만들었고 뭐 맞아요. 관련주도 있었고 이랬다가 네. 한번 주가가 박살이 난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거 정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그렇죠. 정말 이게 권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혹시나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군 중에서 이런 게 엮여서 날아갔다. 그러면 첫 타임에 일단 반 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관심도 혹시나 있으시면 첫 날아갔을 때 네.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절반 팔고 시작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믿을 수 있는 뉴스인지 아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부산에 구리광산이 있으면 아, 그 부산 그 회장 그 시장님이 누구 서병수 이사 회장 시장님인가 그분이 바로 그냥 곡괭이 들고 가죠. 예. 네. 뭐 이게 돈스코이오가 진짜 보물선이 있으면 그쵸. 예, 날라가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적발이 되었지만 이런 루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의하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네네. 총평과 2분기 전망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 별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업황에 특히 월별 업황에서 한두 개만 잘 잡아도 정말 1년치 적금이 아니라 한 10년치 적금 수익률을 한 방에 벌을 수 있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그렇게 벌지는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걸 말씀을 네.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이슈가 난 종목군들을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걸 왜 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씩 매집하시는 게 네. 다가올 썸머레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은 돌고 돌고 테마도 돌고 돕니다. 이제 네. 좀 있으면 이제 여름 되니까 여름 관련주들, 뭐 신일산업이라든지 뭐 제습기 관련 네.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관련된 종목군들, 여행 관련주들, 여행 또, 관련주들, 네. 뭐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 그렇죠. 관련주들, 뭐 오로라나 뭐 손오공 이런 친구들이 네.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신사업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주변국과의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 러시아와의 국내와 뭐 북한과의 가스관, 아니면 그 미국의 5G에 대한 계속해서 언급. 네. 트럼프는 지금 5G를 계속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 역시도 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첨단 산업에 대한 그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면에서 국내에서 가장 갈 법한 친구, 가장 돈을 잘 버는 친구에게 좀 집중 투자를 하시라 말씀드려보고 싶고, 네. 그런 면에서 EQ에 말씀드릴 만한 업황으로는 네. OLED. OLED는 이제 폴더블과 퀀텀 닷이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의 특징이 이제 애플 아이폰이 좀 안 좋아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슬펐다가 네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갤럭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중국에서의 플렉서블 관련 그런 시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신고가 찍는 뭐 실리콘웍스 같은 친구도 있지만 나머지 종목군 중에서도 갈 법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SFA나 원익 IPS나 뭐 이런 대다수의 종목군들, 좋은 종목 많으니까 이런 종목군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네.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년도에 뭐 장산을 해서 21년도에 제품화가 되니까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그쵸.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에 대해서 말씀 추가로 드리면 이런 종목이 좀 어렵다 하면 종목을 다 깔아 놓으시고 네. 가는 친구한테 조금씩 이제 비중을 몰아서 합치는 식으로. 네. 예, 일단 좌판 깔듯이 네네. 깔아 놓으신 걸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쪽은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 비전 2030 발표가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2030이 우리가 2580 그런 게 아니라 2030년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때 되면 우리가 세계 최고 찍는다. 그때까지 투자를 하시면 굉장한 수익을 거두실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물론 계속해서 순환 매매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 한번 비중 잡으시면 한번 그 비중을 한번 놓치지 마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에스코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에스코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분은 5월 15일에 정확한 종목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이후에 정리를 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진핑이 이제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6월에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전에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고 이슈에 선행하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좀 이런 내용을 준비할 때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모멘텀 있는 투자 되시길 바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1분기 증시를 결산을 해봤습니다. 빠르게 도는 순환매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저희 카페인 주식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카페인 주식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5월 1일입니다. 5월 우리 시장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하루 쉬고 목요일 오후 1시에 더 달달한 주식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